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약동학 중에서 두 번째인 디스트리뷰션, 분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약동학의 개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분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포 용적, VD,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얼마나 약이 퍼져 있는지 그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양을 혈장의 농도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이 혈액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약은 혈액은 지나가는 길일 뿐이고 결국에 조직으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양의 약을 넣었을 때 혈액에 잔뜩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조직에 별로 없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 용적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직으로 간 양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내 존재량은 같은데 혈장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조직으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혈중에 약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 용적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용적이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분포 용적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단순화해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물이 퍼지려고 하면은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으로 가려면 어때요? 혈관벽이랑 세포벽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벽이랑은 인지질 이중막이니까 비극성, 지용성인 물질이 많이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물이 나가려고 하는데 혈중에는 알부민을 비롯한 다양한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가 혈장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에 약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혈장 단백질이 밖으로 나가게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달라붙는 정도가 우리 몸 조직으로 얼마나 퍼지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 있는 약물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바인드폼, 붙어있는 결합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장 단백질과 안 붙어서 자유롭게 있는 애를 유리 상태,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리 상태의 약물만이 벽을 통과해서 조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시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예시들의 약물, 약이라고 써진 녹색 네모의 개수가 5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폼, 유리 상태로 있는 약물 중에 절반이 밖으로의 조직으로 나간다라고 무조건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알부민이 3개가 있을 때 이 혈장 단백질 3개 중에 무조건 하나에는 약물이 달라붙는다라고, 이게 기본이라고 쳤을 때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이 5개고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이 3개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단백질 3개 중에 하나인 약이 붙어요. 그럼 남는 약물이 4개가 되죠. 4개 중에 절반이 조직으로 나가니까 2개가 조직으로 나가고 2개가 유리 상태로 혈관에 있을 겁니다. 이런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되냐면 혈장에 약물이 3개가 있고 밖에 2개가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나타나는 2에 비례한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혈장 농도가 3인 거죠. 이 경우를 토대로 다른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혈장 단백질과 많이 결합하는 경우, 혈장 단백질이 무조건 약물을 붙잡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물 5개 중에서 3개가 다 단백질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유리형 약물은 2개가 되고 2개 중에 절반이 밖에 나가니까 하나가 밖에 있고 하나가 속에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혈장에 있는 약물의 개수가 4개로 평소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혈장 단백질 결합이 많은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혈장 농도가 높아지니까 전체 값은 낮아지게 되죠. 즉 분포 용적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조직에 있는 약물의 개수가 일반적인 상태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조직에 있는 약물의 양이 분포 용적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지용성 약물이라고 칩시다. 지용성인 약물은 세포막을 더 잘 통과해서 밖으로 잘 나갈 거고 지방에 달라붙어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알부민이 똑같이 혈장 단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5개 중에서 하나가 혈장 단백에 붙어 있을 거고 4개가 유리형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절반만이 밖에 나가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약물 자체의 지용성이 높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가게 될 겁니다. 절반보다 많은 양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도 조직에 있는 지방에 달라붙어 가지고 지방이 안 나주기 때문에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는 양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든 거는 유리형이 혈장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3개가 다 밖으로 나와서 2개는 지방에 붙어 있고 유리형의 50%가 안팎으로 위치한 형태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중에 있는 약물의 농도가 2개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태에 비해서 혈장 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포 용적은 커지게 됩니다. 즉 조직에 존재하고 있는 약물의 양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특히 마취제로 옛날에 많이 쓰이던 게 바비츄레이트류의 약물이 있었는데,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과 결합하는 정도가 높은 약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살찐 사람에서 바비츄레이트를 이용해서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혈중에 바비츄레이트 마취약이 떠다니는데 이 약물이 지용성이니까 계속 혈관 밖으로 나가요. 근데 나가는 족족 지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방이랑 약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혈중 약물 농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실제로는 바비츄레이트 마취약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디로 가야 돼요? 뇌로 가야 되는데 뇌로 못 가고 계속 지방 조직들이 약물을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취가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마취가 잘 안 되고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자가 깼어요. 깨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취약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혈중 마취약의 농도가 낮아지면 지방이 물고 있던 약을 그때서부터 스물스물 푸는 거죠. 농도가 낮아진 혈관으로. 그래서 마취해서 잘 깨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 살찐 사람은 옛날엔 마취제에 의해서 마취도 잘 안 되고 마취해서 잘 깨지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너무 마취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호흡 마취가스로 바뀌게 되면서 빨리 잠들고 빨리 깨고 축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질환이나 콩팥증후군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으면은 혈장 단백인 알부민의 합성이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중의 알부민이 3개였다가 하나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에 약물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약물 5개가 다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절반이 밖에 나가서 2개가 안에 있고 밖에 3개가 있다고 치면은 보통 상태에 비해서 간질환 콩팥증후군인 상태는 혈중의 약물의 양이 2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혈장 농도가 줄어서 분포 용적이 증가하게 되고, 분포 용적이 증가했다는 거는 조직에 약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실제로도 보시면 기본 상태에 비해서 조직에 있는 약물의 개수가 3개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장 단백질과 결합이 많은 약물 같은 경우는 조직으로 잘 안 퍼지고 혈중에 남기 때문에 원하는 양보다 좀 많이 넣어야지 목표한 양을 이룰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용성 약물이거나 간질환 콩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양을 넣는다고 치더라도 조직으로 퍼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의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약간 농도를 줄이거나 같은 양을 줬을 경우에 더 강하게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질환이 있는 간염 환자거나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 지방간 환자라거나 아니면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물을 대사를 잘 못하고 혈장 단백질이 붙잡고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효과가 과대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물의 양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분포 용적은 조직에 얼만큼 약이 분포했느냐고, 조직에 있는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혈장에 있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직으로 많이 갔구나, 혈장의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을수록 조직에 별로 안 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랑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많은 김의사 박사의 영상들을 만나보세요.